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랙티브 프루프를 배웠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루프가 P, NP를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아이소모픽 프로블럼, 그 다음에 그래프 non 아이소모픽 프로블럼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주요한 내용이 이제 썸책 프로토콜을 우리가 할 거예요. 썸책 프로토콜이 아마 그 인터랙티브 프루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저걸 응용해서 또 계속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썸책 프로토콜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썸책 프로토콜은 뭐냐면 인터랙티브 프루프예요. 인터랙티브 프루프를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뭔가 세는 카운팅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증명을 생성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프루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샀더니 몇 개가 나왔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할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 non isomorphic problem 같은 경우에는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해도 같아지는 게 없다. 즉 카운트를 했더니 0개더라. 같아지는 점을 찾더니 0개더라. 뭐 이런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GNI가 우리가 인터랙티브 프루프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GNI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NP가 아닌 것들, 컴플리트 NP. 즉 예를 들어서 원래 NP라고 하면 뭔가 해가 있는 건데 그걸 찾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건 NP고 이제 없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들 이런 것도 다 인터랙티브 프루프로 다 우리가 이피션트하게 베리파이를 할 수가 있죠. NP 문제 중에 제일 이제 유명한 게 뭐였어요? NP 컴플리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게 NP 컴플리트 대표적인 문제가 satisfiability 문제가 있었죠. set problem. set problem도 IP에 들어가죠. 자, 이건 NP에 들어가는 문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코 NP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컴플리트한 문제. 그게 우리가 이제 count set problem. 그러니까 set이라고 하면은 set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satisfiability. 그 논리식이 쭉 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0일을 막 true, false를 배치했을 때 그 계산했을 때 이게 true가 나오는 그러한 true, false 값이 있느냐, 그게 set이죠. count set 문제는 뭐냐면 그게 true가 되게 하는 그런 변수들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일까, 해가 몇 개일까, 솔루션이 몇 개일까 하는 게 set problem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IP를 통해서 이피션트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썸책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셋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셋 문제는 뭐냐면 어떤 수식이 주어지는데 불린 수식이에요. 불린 수식 파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수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n개의 변수와 m개의 구문으로 close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x1와 x2와 x3 not. 요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구문이라고 얘기하죠. close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close라고 얘기하고 구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and로 다 연결되죠. and x1 바 x4 x5 and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10, x11, x12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문들이 지금 보면 여러 개가 있죠. 두 번째 구문도 있고 뭐 n번째 구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set problem 보면 오어로 되어 있는 구문들이 and로 연결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CNF 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CNF, conjugate, conjunctive, normal form. 그래서 set problem은 CNF, conjunctive normal form으로 표현되어 있는 불린 수식에 해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set problem이죠. 저걸 참이되게 하는 그런 변수 값들이 있다. 자, 여기서 변수는 모두 몇 개가 있어요? n개. 지금 여기 예제에서 12개가 있죠. 그다음에 클로즈가 n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파이가 셋이냐, satisfiable 하냐. satisfiable 하면 그 값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변수 값을 어사인을 해주면 돼요. 자, 저걸 셋인지 테스트하려면 모두 몇 가지 정도 테스트 해보면 돼요. 우리가 몇 번 정도 트라이 해보면 우리가 셋인지 아닌지 찾을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변수에다가 우리가 true, false를 막 집어넣으면 되겠죠. 변수가 n개죠. 그럼 가능한 가지수는 이 n개가 가능하겠죠. 이 n 가지수가 가능해요. 변수 전부 다 false로 놓고 뭐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를 따져보면 이 n승 가지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다고 쳐봐요. 저거에 해당되는 답이 있다. 답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답이 있다는 걸 설득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답을 보여주면 되죠. 답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셋은 쉬워요. 프루버가 있으면 프루버가 해당되는 답을 A라고 할게요. A는 MBC예요. 0 아니면 0은 false고 1은 true고. 그래서 n개, 변수 n개가 있으니까 변수 n개의 각각의 값을 다 베리파이한테 알려주면 돼요. 베리파이어가 그러면 베리파이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A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A가 셋인지 체크할 수 있겠죠.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셋인 경우에, 파이가 셋인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저 베리파이어는 몇 번 계산하면 돼요? 계산 복잡도 어떻게 될까요? 자, 읽어드리는 게 n개만 읽어드리면 되죠. 해당되는 n개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클로즈가 n개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충 n개 읽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계산한 n 정도. 그래서 2개의 폴리노미얼 되겠죠. n에 비례하고 m에 비례하는 그런 폴리노미얼 시간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 해답이 없다. 저 파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저게 트루가 되는 값이 없다. 이걸 이제 보이고 싶은 거예요. 프루버가. 뭔가 값을 줘서 베리파이어가 체크를 해보면 얘는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파이에다 어떻게 해도 셋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뭔가 보내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어떤 값을 보내서 베리파이어가 저걸 체크해보면 해답은 없구나 라는 걸 체크하고 싶은데 이거를 베리파이어가 빠른 시간에 해야 돼요. 폴리노미얼 시간에. n과 m에 대한 폴리노미얼 시간에. n, close n.
문제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시간 안에 저것을 체크하고 싶어요. 뭐 우리가 지금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 카운트 셋 프로블럼도 저 코MP 문제, 그러니까 요 언셋 프로블럼이 코MP 문제에서 컴플리트한 문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할까?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P라는 문제가 있었고, P는 굉장히 쉽게 베리파이가 체크할 수 있죠. 그냥 자기가 계산하면 되니까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 MP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문제가 셋 프로블럼이 있었고, 셋이 컴플리트하니까, 셋이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셋을 우리가 증명함으로써 셋 어떤 문제가 셋으로 이룰 수 된다, 그럼 컴플리트하다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MP 해답이 없다. MP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프로블럼 주어져 있는데 해답이 없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셋을 만족하지 않는다. 언셋 문제. 즉 셋에 해당되는 답이 없다.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보이면 되겠죠. 보이면 되고, 코MP 컴플리트하지 않지만 코MP에 들어가는 문제 중에 뭐 GNI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프 넌 아이소모픽하고 두 개의 그래프가 아이소모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도 이제 코MP 문제 안에 들어가죠. 컴플리트하지는 않지만.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자, 그냥 프로버가 한 답을 던져가지고 베리파이어가 이거는 해답이 없다, 이런 거 알기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MP라면 그냥 답만 딱 주면 되는데 이건 이제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면 한 번만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인터랙션을 할 거라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주고받고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번 해서, 그래서 이 문제 어떤 불린 수식이 셋이 아니다, 셋이 없다 라는 거를 폴리노미얼 타임에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RM을 만들 텐데 어떤 CRM을 만들 거냐면 코MP가 인터랙티브 프루프에 포함된다. 자, 모든 코MP 문제는 인터랙티브 프루프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베리파이어가 이피션트하게 체크할 수 있다. 자, 이걸 하려면 이제 코MP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컴퓨터 문제가 셋 언셋 프로블럼이죠. MP의 컴퓨터 문제가 셋이었죠. 그래서 셋이 아이패드라는 걸 보이면 그러면 MP가 아이패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코MP가 아이패드라는 거는 언셋 프로블럼이 아이패드라는 걸 보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위해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만들고 할 거냐? 키 아이디어는 언셋, 셋 프로블럼 전부 다 불린 수식이죠. 로직이에요, 그렇죠? 논리식이에요. 이거를 뭘로 만들 거냐면 수식으로 만들 거예요. 어리스메타이제이션 할 거예요. 즉 산수라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불린으로 되어 있는, 영일로 되어 있는 값을 그냥 우리가 제너럴한 폴리노미얼 그런 수식으로 바꿔서 만들 거예요. 즉 어떻게 만들 거냐면 CNF 컨정티브 노멀 폼, 셋 프로블럼이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되어 있죠. 5화에 NDF 연산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하나의 클로즈 안에는 3개의 변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3CNF 폼이라고 얘기해요. 클로즈 안에 3개의 변수만 있고, 사실 5개든 10개든 여러 개 줘야 되는 것도 뭐 3개짜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짜리가
NP 컴플리트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수식을 set 프로블럼을 우리가 바꿔서 폴리노미얼을 바꿀 텐데 어떤 폴리노미얼? 로그 디그리 폴리노미얼이에요. 로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개수의 폴리노미얼 디그리를 가지는 그런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로 디그리라고 얘기해요. 폴리노미얼을 x1, x2 이렇게 해서 n에 대해서 폴리노미얼을 만들 텐데 저거의 디그리가 뭐 m과 n의 폴리노미얼을 넘어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 디그리가 뭐 아주 낮다는 뜻이 아니라 익스포넨셜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 이 수식 CNF 쓴 문제에는 변수가 n개가 있고 클로즈가 n개가 있죠. 자, 어떻게 이제 CNF로 되어 있는 불린 수식을 우리가 폴리노미얼로 바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이그젬플을 보면 예를 들어서 x1와 x2와 x3 and x4, x2, x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로 바꿀 거예요. CNF에서 x1, x2, x3, x4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예요? 각각은 다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AND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A and B 이런 식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바꿀 텐데 A, B는 전부 다 0 아니면 1이에요. 자, 0, 0은 얼마요? 0. 0, 1은 0. 1, 0은 1, 1은 1. 그렇죠? 그러면 덧셈과 곱셈 같은 건 써가지고 A, B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걸 나타내는 수식이 뭐가 있어요? A 곱하기 B. 그렇죠?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그렇죠? 그래서 AND는 그냥 곱하기로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OR을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OR은 쉽게 생각하면 덧셈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A와 B를 하면 이걸 그냥 덧셈이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5와 0은 0 더하기 0. 그러니까 0 맞죠? 이렇게 0, 1. 이거는 0 더하기 1. 이 맞죠? 그렇죠? 1, 0. 이것도 1 더하기 0. 됐어. 오케이. 1, 1, 5와 1은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2가 나오죠? 그렇죠?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5와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5와를 우리가 AND는 알았죠. 곱하기로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5와도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A, O와 B는 사실은 A, O와 B, not 이렇게 써도 되겠죠. not을 두 번 하면 원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제일 바깥에 not은 놔두고 이 안에 있는 not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드모란 법칙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A not and B not 밖에 not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 이게 뭐냐면 not A and not B 요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not만 표현하면 되겠죠. not
not, A not. 이거는 뭐랑 같을까요? 수식을 쓰면. 얼마? 1 빼기 A죠. 그렇죠? A가 0이면 2, 1이면 점. 그렇죠? 그래서 not은 1 빼기 A로 할 거고, 그 다음에 A와 B는 저런 식으로 not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결국 뭐냐면 not이 있으니까 1 빼기 A 곱하기 1 빼기 B. 이렇게. 그래서 오와도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and랑 곱하기 not은 1 빼기, 그다음에 오와는 좀 복잡. 그러면 이제 다시 위의 식으로 가면 요건 어떻게 표현되죠? 얘는 1 빼기 1 빼기 x1, 1 빼기 x2, 1 빼기 x3 이렇게 되죠. 전체에 not 붙이고 두목을 써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not x1 not and x2 not and x3 no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nd는 여기서 곱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4 or x2 바 or x1. 저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파트는 1 빼기 1 마이너스 x4 그 다음 x2 그 다음 1 빼기 x4 이렇게 되겠죠. 낫은 전부 다 1 빼기로 고치면 되고 클로즈 아래는 1 빼기 뭐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셋 프로블럼은 저렇게 우리가 어리스마타이제이션을 쓰죠. 폴리노미얼을 고칠 수가 있죠. 자,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는 어떻게 돼요? 최고차 항 몇 차까지 가능해요? 높아봤자? 자, 이 클로즈가 모두 몇 개예요? 이런 클로즈가 n개죠. 지금 현재 n개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높아봤자 몇 차까지 있을 수 있어요? 3차까지 하나죠. 3개밖에 없으니까 3CNF 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봤자 3M이에요. 그렇죠? 디그리는. 그래서 디그리는 폴리노미얼이죠. M에 대한 폴리노미얼이니까 우리가 로우 디그리죠. 자, 이렇게 고쳐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식이 A1이라는 변수도 있고 A2, AN까지 해서 이게 1이 되는 게 있느냐 물어보는 게 셈 문제예요. 그렇죠? 셈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고쳐놓고 보면 폴리노미얼을 바꿔놓고 보면 폴리노미얼 A1이 있고 A2가 있고 해가지고 AN까지 가서 이 값이 1이 되게 하는 A1부터 AN 변수가 있느냐 그 값을 찾는 게 물론 A1부터 AN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고 저걸 찾는 게 셈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든 A1, A2, AN 물론 이 값들은 0 아니면 1 0 아니면 1 값만 가지고 저렇게 되는 값이 있느냐 이그지스트하느냐 찾는 게 셈 문제고 만약에 셋에서 A1부터 모든 결수 다 했더니 이렇게 1이 되는 게 이거부터 셋에서 모직식에서 얘가 1이면 폴리노미얼 속도가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얘 값이 0이 되면 폴리노미얼 식에서는 0이 되죠. 이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두 개 똑같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리스메타이징을 통해서 불린식과 동일하게 값을 내보내는 그런 폴리노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수식이 onset problem이다 라는 뜻은 뭘까요? 뭔가 동일한 걸까요? 폴리노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파이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우리 폴리노멀을 만들었죠. A1부터 AN으로 되는 폴리노멀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A1부터 AN까지 우리가 값을 주겠죠. 0 아니면 1은 막 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케이스를 다 줘봐요. 자, 여기 시그마, 실제로 이제 A1부터 AN이 0, 1을 막 어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승 가지가 있겠죠. 0000부터 0001에서 1111까지 모든 케이스를 다 해서 다 더하면 저 중에서 파이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면 폴리노멀 1이었겠죠. 근데 지금 모든 케이스들은 저것도 얼마가 되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인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직으로 주어져 있는 걸, 이 식은 로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산술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엘지브라로 바꿨어요. 그래서 onset problem을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엘지브라, 즉 썸을 체크하는 거죠. 합이 얼마냐? 이 썸이 얼마냐? 썸을 체크하는 것 문제로 바꿨어요. 썸을 체크하는 문제, 썸 체크. 물론 이제 여기가 알지브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A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범위에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A 값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드 Q에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 Q면 그냥 모두 Q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두 Q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두 Q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셋 문제는 폴리노미얼 합, 즉 썸의 값이 얼마다 라는 썸을 체크하는 문제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썸 값 PA1부터 AN 이거의 맥시멈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 맥시멈. 맥스 값은 얼마죠? 얼마가 될 수 있어요? 네, 2n승이 가능했죠. 모든 게 1인 경우. 그렇죠? 가지수 2n.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 슈바르트 지펠렘마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이 증명 프루프를 위해서. 슈바르트 지펠렘마. 슈바르트 지펠렘마는 간단해요. 폴리노미얼이 디그리가 D인 폴리노미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폴리노미얼의 근은 몇 개일까요? 루트는 최대. 폴리노미얼이 차수가 D예요. 그러면 그거의 근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은 모두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맥시멀리 D개가 있다. 그게 이제 슈바르트 지펠렘마죠. 즉 그래서 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필드라고 합시다. 필드니까 덧셈 곱셈이 되는 그냥 그런 영역이라고 치면 될 거고, 가항식
F가 있는데 이거는 개수가 필드로 주어져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의 차수 디그리가 D라고 합시다. 그러면 루트 F의 루트의 개수는 D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슈바르츠 lem마죠. 저기서 사실은 이제 코에피션트가 필드여야만 돼요. 필드란 얘기는 곱셈, 덧셈에 정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도 있고, 인버스가 있기 때문에 나눗셈을 해가지고 우리가 루트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슈바르츠 lem마를 써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 뭐냐면 이 썸에서 베리파이어가 저 썸을 체크했더니 썸 값이 0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폴리노멀 타입. 그게 이제 목적. 그래서 베리파이어 골은 썸을 A1부터 AN까지, 물론 이 값들은 0, 1이 될 수 있는 값들이고, 이거를 변형을 시켜가면서 폴리노멀 주어졌을 때 이걸 다 더했더니 0인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목적이죠. 베리파이어 목적은 썸을 체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썸을 체크해야 되니까 이 썸을 체크하는 프로토콜 우리가 썸체크 프로토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썸체크 프로토콜을 배웁니다. 썸체크 프로토콜은 굉장히 좀 이런 식의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 알고리즘입니다. 네, 보면 이 계산으로 보면 이 계산 쪽에서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냐? 이쪽은 이걸 계산하면 이 n승까지 가는 거죠. 이 n승은 폴리노멜의 n제 n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이죠. 그래서 이쪽은 익스포넨셜이지만 이걸 베리파이하는 데는 폴리노멜 시간입니다. 그래서 프로버는 익스포넨셜 시간을 하지만 베리파이어는 폴리노멜 시간을 일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프로버가 폴리노멀 시간에 일을 하면 베리파이는 로그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썸체크 프로토콜, 저 썸을 체크하는 프로토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먼저 이 폴리노멀 P는 프로버랑 베리파이랑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어차피 P는 M에 대해서 폴리노멀이죠. 클로즈 여러 개, M개 클로즈가 있으니까 이 폴리노멀 자체는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베리파이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버가 있고 이쪽에 베리파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폴리노멜은 서로 공유하고 있고, 당연히 이 폴리노멜에서 어디서 온 거예요? 네, 불린 수식에서 왔겠죠? 불린 수식에서 베리파이랑 프로버랑 다 계산할 수 있죠. 폴리노멜 시간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버 베리파이 어떻게 주어서 저 썸 값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자, 프로버는 일단 지금 보면 A1부터 A 여기서 그런 거 많죠, 그렇죠? 첫 번째 거 A1만 변수로 만들어요. X랑 변수로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계산을 해요. 자, 프로버는 어떤 걸 할 거냐면 A1 자리에 있는 거는 X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둬요. 그래서 다 더해요. 즉 A2부터 AN은 0, 1 모든 케이스를 다 해서 이 수식을 우리가 P1이라고 씁시다. P1X라고.
자,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저게 어떻게 계산될까요? P1x.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게 x1, x2, x3, and x1, x2 바, x4 뭐 이런 식으로 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식하면 어떻게 되죠? p x1, x2, x3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산수로 하면 1 마이너스 x1, x2, x3 1 마이너스 x1, x2, x4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썸책을 할 때는 이게 이 p x1, x2, x3에서 x1, x2, x3, x4까지네요. 여기에 01, 01 다 넣어가지고 다 더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p1을 계산할 때는 이 x1 자리는 x로 바꾸고 나머지만 01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p 자리에 여기만 x로 하고 나머지만 x2, x3, x4로 바꾸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000이다. 000 그럼 얼마예요? 1 빼기 1 마이너스 x 1 1 1 빼기 1 마이너스 x1 0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px 뭐 0,0,1 px 쭉 해서 1,1,1까지. 자, 이거는 몇 차식이에요? 쟤는 1차식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 1차 또는 2차겠죠. 얘는 1차 또는 2차겠죠. 이런 걸 다 더하는 거야. 그럼 몇 차식이 나와요? 2차식이겠죠. 1차, 2차 이 정도겠죠. 2차식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수가 n개고 클로즈가 n개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p1x는 몇 차일까요? p1x는 몇 차가 될까요? 자, 몇 차? 커봤자 m차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클로즈에 기껏해야지 1차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물론 뭐 x1이 여러 개 있으면 뭐 3개까지 있으면 뭐 3차까지 나올 수 있겠죠. 뭐 한 1차이면 3차 뭐 이 정도죠. 어쨌든 m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 클로즈당 한 개 변수니까 한 클로즈당 많아봤자 한 개 x죠. 한 개 x니까 디그리는 x의 m차보다 작겠죠. 그래서 m차보다 작으니까 뭐 프루버가 베리파이한테 이 P1X를 주는 데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죠. P1X는 M차식이에요. 그렇죠? M차식을 넘겨주는 거예요. 베리파이.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 개수들을 계산해서 자기가 다 덧셈해가지고 결과를 넘겨줘요. 문제 없죠? M차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베리파이는 이제 뭘 할 거냐면 P1에다가 0 넣고 P1에다가 1 넣으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썸책 프로토콜에서 계산하려고 했던 원래 오리지널 썸 값이죠. 그렇죠? 원래 오리지널 썸 값이 A1짜리가 X 바뀐 거니까 저게 0 넣고 그 다음에 1 두 개 더하면 5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이 뭐랑 같은 거냐면 원래 오리지널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A1부터 AN까지 의 썸에 대한 그런 값이었고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0인 걸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1 제로 더하기 P1 1은 0인 걸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P1X가 제대로 된 거 있으면 저게 0이 되겠죠. 프로버가 정확하게 보내줬었으면. 자, 이렇게 이제 P1X를 받으면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X가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저 X 자리 값에 저희가 랜덤하게 뭘로 채워버릴 거예요. 채울 거겠죠. 저 채우는데 랜덤하게 보낼 때 저게 0 또는 1로 채우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아무 숫자, 좀 큰 숫자에서 뽑아서 보낼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산수를 시켰죠. 파이라고 하는 거. 폴리놈을 바꿨잖아요. 폴리노멜은 원래 도메인은 0 아니면 1이었죠. 그렇지만 그걸 이제 확장해도 똑같이 성립할 거니까 X자리에다 이제 우리가 랜덤한 포인트를 줘가지고 뭔가 식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베리파이어가 R1이라는 걸 보내줘요.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베리파이어. 그럼 저 R1을 X자리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얘 베리 프루버가 P2라고 하는 수식을 만들 거예요. P2라는 수식은 뭐냐면 원래 폴리노멜을 했었으면 여기에 X자리에다가 값을 R1으로 채우고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를 변수로 만들고 그 다음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서메이션은 A3부터 AN까지 조합에 대해서. 이거를 P2X라고 우리가 나타낼 거예요. 처음에 A1 자리가 R1으로 바뀌었죠. 원래 A1은 0 아니면 1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비트리 좀 큰 숫자 큐빅 모두 Q 그러니까 Q0부터 Q-3까지 값 중에 랜덤한 어떤 하나의 값이 그런 폴리노를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오늘 필드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프로버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프로버가 이걸 계산해서 다시 베리파이한테 보내줘요. 자, P2X는 기껏해야 몇 차식이에요? P2X는 몇 차식이에요? 맞죠? 그리고 M차식이죠? 클로즈가 M개밖에 안 되니까 저도 M차식. 그래도 당연히 디그리가 M이에요. 자, 그러면 P2에 0 넣고 P2에 1 넣어서 더하면 이건 뭐랑 같아야 될까요? 뭐랑 같아요? 네, P1에 R은 넣은 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걸 체크해요. 그래서 P2를 제대로 만들어서 보냈다면 프로버가 그럼 저 식에 먼저 돼야 되겠죠. 왜냐면 P1 요 값이 결국 PR1 A2부터 시작해서 AN까지 A2부터 이거의 조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번에는 R2를 뽑아가지고 R2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P3를 계산하겠죠.
P3를 계산할 텐데 P3는 R1, R2로 고정하고 세 번째를 X로 만들고 그 다음에 X4부터 이렇게 만들고 X4부터 XN까지를 바꿔가면서 다 더한 걸 P3라고 만들고 이 P3를 또 보내주겠죠. P3도 당연히 디그리가 커봤자 M차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당연히 P3의 0과 P3의 1 값이 뭐랑 같아요? P2의 R2랑 같은지 체크하겠죠. P3는 R1, R2, X, A1, A2 자리에 R1, R2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 얘가 PN을 계산을 해요. PN은 뭘까요? PN은 A1 자리는 R1, A2 자리는 R2 해서 R1부터 R2 해서 Rn-1 자리까지 가고 AN 자리에 X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붙어요 안 붙어요? 없죠. A가 없죠 더 이상. 그래서 없어. 그냥 저걸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R1부터 Rn-1은 그냥 상수잖아 숫자. 그냥 숫자 넣어서 계산하고 저것도 당연히 기껏해야 M차식이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는 PN0 더하기 PN1이 얼마 나와야 돼요? Pn-1에 Rn-1인지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 Pn 사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걸 주면 될 텐데 Rn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주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다 모든 거에 R 값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P R1, R2, Rn 이 값은 뭐랑 같은 거예요? Pn에다가 Rn 넣은 거랑 같은 거죠. Pn에 Rn을 넣은 거는 P에 R1, R2, R3 넣은 건 똑같죠. 왜냐하면 Pn이 원래부터 R1, R2, R3가 마지막 공간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Rn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Pn은 이런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마지막 Rn은 굳이 주지 않아요. 이건 굳이 안 줘도 되고 그냥 베리파이어가 뭘 하냐면 베리파이어가 자기가 받은 PN을 가지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PN R는 잘 계산할 수 있죠. PN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P는 알아요? 몰라요? 원래 폴리노미얼은 프로브랑 베리파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파이가 이거 자기가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 같은지를 체크해봐요. 베리파이 스스로. 저 요거 계산하는 데는 n번만에 가능할 거고 요거 계산하는 거는 n 곱하기 n 폴리노미얼 타임에 가능하겠죠.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썸책 프로토콜이에요. 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작을 하면 이제 맞는 틀린지 증명할 거고 이게 썸책 프로토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볼까요? 베리파이어가 이피션트를 계산해야 되죠. PI X를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뭐 P2, R2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 그렇죠? 뭐 P3, R3도 계산해야 되고 뭐 PN, RN 이런 거 계산해야 돼요. 저런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은 PI X가 몇 차씩이에요? N차.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도 M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M의 B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스텝에서는 그냥 P1, R1, P2, R2 이런 계산하는 거니까 M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다른 게 있던 마지막에 요걸 계산해야 되죠. P, R1부터 Rn까지는 잘 계산해야 돼요. 저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저걸 계산하는데. P, R1, R2, Rn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P의 디그리만큼 필요하겠죠. 차수가 어떻게 돼요? 자, 한 클로즈당 변수가 기껏해 3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차수를 얘기할 때 x1 곱하기 x2 곱하기 x3면 3차라고 칩시다 그냥. 3차로 치면 그러면 이거 한 클로즈당 기껏해 3차죠. 그런 게 m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아봤자 3m이죠. 그래서 기껏해야 3m 차수예요. 즉 이거를 이밸류에이션에 걸리는 시간도 뭐 기껏해봐야 m 뭐 이렇게밖에 안 걸리겠죠. 오더 오브 m 정도 걸리겠죠. 3m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폴리노미얼 시간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피션시를 따져보면 베리파이 이피션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베리파이어 있지 프로버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관심이 없어요. 프로버가 오래 걸려도 상관없고 베리파이어가 이피션트하게만 베리파이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보면 지금 라운드가 몇 번이에요? 몇 번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n번 하고 있죠. 변수 개수만큼 하고 있어요. n번. 그래서 폴리노미얼 시간이 걸리는데 n에 관련돼 있는 n번 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대충 m번이었죠. m은 사실은 이제 폴리노미얼 디그리에 관련되는 거죠. m이라 써도 되고 뭐 디그리라 써도 되고, 폴리노미얼 디그리. 그리고 베리파이어는 폴리노미얼 식을 어쨌든 다 읽어야 되죠, 저희가. 그렇죠? 이걸 좀 하든지 처음에 다 읽어야 되니까 폴리노미얼 길이에 비례하겠죠. 뭐 사실 디그리랑 이 폴리노미얼 길이랑 사실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게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전체 디그리, 이거는 읽어야 되는 폴리노미얼 전체 사이즈. 저거에 이제 비례하는 거죠. 물론 저게 다 m이죠. m과 관련되니까 m의 폴리노미얼에 계산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살펴볼게요. 하나는 completeness. 즉, 썸이 0이면 그러면 이 프로토콜 돌렸을 때 베리파이어가 저게 맞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즉, probability. 프로버가 제대로 된 프로버예요. 제대로 계산해서 베리파이어가 주고받으면 이게 잘 동작할 확률, 즉 베리파이어가 억셉트할 확률이 얼마일까요?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진짜 썸이 0이었어요. 그리고 다 제대로 동작했어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끝까지 잘 동작해야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중간에. 자, 진짜 이 값이 0이었어요. 썸을 다 했더니 0이었어요. 썸을 다 했더니 실제로 0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토콜,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억셉트죠? 그 다음에 우리 R1에서 프로버가 P2X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문제 없죠? 문제 없고 P2X를 보내서
베리파이어가 다시 이걸 계산하겠죠? 뭐? 이게 P1 R1이랑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통과되죠? 또 보내면 프로버가 또 계산 제대로 해서 보내겠죠? 보내서 또 계산하면 맞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이 맞았으면 어때요? 베리파이어 끝까지 가면 항상 억셉트 하죠. 그래서 컴플리티스는 사실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 프로토콜을 돌리면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썸을 0이면 저 프로토콜에서 베리파이어는 억셉트해요. 항상 이제 어려운 점은 뭐예요? 사운드니스죠. 즉 썸이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프로버가 치팅을 하고 싶겠죠. 치팅을 해서 0이 아닌데도 0인 것처럼 속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치팅 프로브, 속이려고 하는 치팅 프로브에 대해서 probability 두 개의 프로버랑 우리가 이제 꺽쇠는 보통 인터랙션을 할 때 이렇게 적어요. 꺽쇠 이 치팅 프로버와 그냥 V로 쓰면 그냥 어니스트예요. 보통 그냥 틸드를 쓰면 보통 치팅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니스트,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니스트 베리파이어가 인터랙션 해가지고 어니스트 베리파이어가 억셉터를 하는 확률은 이게 얼마가 돼야 될까요? 저 값이 0이 되면 좋겠지만 0은 안 되고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일 거예요. 이거를 이 값은 Q분의 N 디그리 P를 우리가 이제 보일 거예요. 이것을 보일 거예요. N은 뭐 폴리노멜이죠. 그렇죠? 변수의 개수니까 개수. P는 MF이라는 거죠. 클로즈의 개수. Q는 필드의 사이즈예요. 필드의 사이즈니까 N은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변수 1000개. M은 클로즈 뭐 1000개, 뭐 이런 식이요. Q는 얼마일까요? Q는 128트, 8비트, 그러니까 2의 128승 이런 거. 그래서 분자가 엄청 숫자죠. 분모에 비해서. 그래서 저 값은 굉장히 작은 숫자가 있고 네글리저블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Q를 크게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컴플리스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베리 사운드니스 증명이 이제 중요하겠죠. 저게 치팅 프로버가 아무리 해봤자 억셉트 확률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사운드니스에 대한 프루프. 자, 그러면 이제 치팅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는 치팅에 성공하는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프로버가 제대로 된 폴리넘을 보내줄지 아니면 틀린 폴리넘을 보내줄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버가 정말 제대로 된 걸 보내줬는데 얘가 성공하는, 틀린 걸 보내줬는데 성공하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만들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들 거냐면 첫 번째 EI라는 사건을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event that 이 EI는 뭐냐면 프로버가 폴리노멜을 제대로 계산해서 맥스 스텝마다 주는 거예요. i번째 스텝에서. 그래서 프로버가 보낸 폴리노멜 PIX, 이제 치팅 프로버 불렀으니까 우리가 틸드로 쓸게요. 치팅 프로버가 보낸 이 폴리노미알 이 정말로 제대로 된 PIX다. 그러니까 정말로 PX, 원래 프로버랑 베리파이어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렇죠? 그걸로 만든
그러니까 프로토콜 따라서 제대로 잘 만들어진 PA1 뭐 AN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걸로부터 만들어져 거랑 동일한 폴리노미였다. 치팅 프로가 보내줬지만 폴리노미는 제대로 된 거였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EI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PI 제대로 된 거란 건 뭐냐면 I 번째까지 그러니까 PR1 그래서 RI-1까지는 베리파이가 보내준 R로 이밸류에이션 하고 I 번째는 X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AN으로 해서 AI 플러스 1부터 AN은 0, 1, 0, 1로 해서 쭉 그래서 제대로 된 PIX 요거를 이제 EI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W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뭘로 정의할 거냐면 그냥 프로버, 치팅 프로버가 성공하는 치팅에 성공하는 성공하는 사건을 W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루프를 하기 위해서 클레임 첫 번째 우리가 보여줄 거는 probability, 치팅에 성공하는 걸 W를 우리가 계산할 텐데 언제 할 거냐면 프로버가 치팅 프로버가 그냥 다 맞게 주는 거예요. 폴리노미얼을 다 그냥 제대로 해서 주는 거예요. 다 맞게 줬을 때 실제 썸 값이 0이 아닌데 베리파이한테 썸 값이 0이 되도록 해서 성공하는 치팅하는 걸 성공하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프로버가 그냥 저 프로토콜 제대로 쭉 따라가요. 그러면 저 값은 얼마나 될까? 치팅에 성공할까 성공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썸 값이 0이 아닌데 저 프로토콜 쭉 따라갔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이런 확률은 없다는 걸 이제 보일 거예요. 이런 걸 보일 거예요. 클레임을. 자, 이걸 그럼 어떻게 보일 거냐? 프루프. 뭐 이거 간단해요. 자, E1, E2, EN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성공할 확률은 E1이 때 치팅 프로버가 성공 확률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E1, E1, EN이 다 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치팅 프로버가 모든 보내주는 폴리노미얼을 다 맞게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치팅이 성공할 확률은 치팅 프로버가 좀 더 자유로워요. 첫 번째 것만 맞게 보내고 두 번째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얘가 더 리스트릭션이 강하니까 이게 성공 확률이 더 낮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만 보면 되겠죠. 요거 첫 번째 것만 제대로 보내준 그런 경우에 치팅 프로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걸 제대로 보냈다는 뜻은 뭐예요? P1 tilde X를 제대로 보내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P1 tilde X를. 그럼 P1 tilde 0 더하기 P1 tilde 1은 뭐가 나와요? P1 0 더하기 P1 1이랑 같겠죠. 왜냐하면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라운드 P1 X를 제대로 보내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PX에서 계산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P1 tilde X가 당연히 P1 X랑 같으니까 저 값이 성립하겠죠. 자, 근데 이 값은 얼마예요? 자, P1 0 더하기 P1 1은 이게 바로 P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합이랑 동일하죠? 네, 원래 프로토장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P1 X를 가지고 0 넣고 1 넣고 더하면 그게 sum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이란 거는 지금 뭐냐면 P1 tilde X가 P1X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계산해서 보내준 거예요. 치팅 프로버가. 치팅을 안 하고 그냥 준 거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이거랑 같고 근데 이 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아니에요? 0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저게 0이 아닌데 치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0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치팅을 하면 저게 얼마가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치팅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의 첫 번째 단계에서 진짜 제대로 된 걸 주면은 그냥 치팅은 무조건 실패해요. 계산해 보면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0이에요. 첫 번째 라운드에 맞게 되는 정말 맞는 폴리nom을 보내주면 치팅이 그냥 실패해버려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전체 썸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죠. 그래서 폴리노미알을 제대로 된 걸 보내주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스텝에서 제대로 된 걸 보내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치팅 프로버는 뭐 적어도 첫 번째 단계에서 틀린 걸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틀린 걸 막 폴리노미알을 가짜 폴리노미알 막 보내줘야 돼요. 가짜 폴리노미알 보내줬는데 스텝에서 통과하면 되겠죠. 베리파이 스텝에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0이라는 걸 알았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클레임 뭘 할 거냐면, 자, win 치팅의 성공 확률은 자, 어떻게 되냐면 Q분의 N 디그리 P 더하기 probability win E1 EN. 자, 요거를 이제 볼게요. 자, 저거를 우리가 인덕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덕션으로 모든 J, 물론 J는 1부터 N까지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합시다. 꺽쇠 N 저게 쓰면 저게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we will show that 자, probability winning 치팅이 성공할 확률은 Q분의 N minus J plus 1 디그리 P 더하기 probability win EJ and EN. 자, 요거를 우리가 보일 거예요, 이제. 우리의 클레임은 요 위에 클레임을 이제 쓰려고 클레임을 할 거고, 미닝 프로버리티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상관없다. 이거 할 거고,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요 식의 성립한다고 이제 보일 거예요. 밑에서. 그리고 사실 이 값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위닝은 이거보다 작다 나타나는 걸 보여요. 이제 요거가 맞는지 이제 보여야 되겠죠. 이거가 만약 맞다고 하면 J에다 1 넣으면 얼마예요? 1 넣으면 J에다 1 넣으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건 요 수식이 성립하고 모든 수식이 J에 대해 성립하니까 J가 1일 때 당연히 성립하고 J가 1일 때 0이고 이게 0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거를 보려면 자 베이스 케이스도 봐야 되겠죠. 베이스 케이스.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J가 1인 경우를 보이는 거고 제일 쉬운 거는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J가 N인 경우. 그래서 J가 N인 경우 그 다음에 N인 경우에 N-1도 성립한다. 이렇게 줄어가는 쪽으로. 자, J가 N이면
probability winning. 일단 오른쪽 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걸 떠나서 베이스 케이스. 자, winning probability는 이 n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이 n일 때, 즉, 자, 프로버랑 베리파랑 서로 동작을 하는데 치팅이 성공하는 확률을 할 때, 제일 끝 단계에서 틀린 폴리노미얼 줬을 때 성공하는 확률, 맞는 폴리노미얼 줬을 때 성공하는 확률. 이 두 개의 합이랑 사실 같죠. 그렇죠? 치팅 프로버가 할 수 있는 게 끝에서 치팅,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틀린 거 보내서 성공하는 거지. 맞는 거 보내서 성공하는 둘 중에 하나겠죠. 사실은 뭐 치팅이 성공한 확률은 이거하고 이거라고 할 수 있죠. 사건 두 개가 E1, EN랑 EN이 서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합이랑 EN이 생겼을 때 성공, 그리고 EN 바일 때 성공, 이게 합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뭐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쓸까요? 그냥 그대로 쓸 거고. 이 값은 얼마가 될까 이제 보는 거야. 자, 폴리노미얼을 틀린 거 보냈죠? 마지막 단계에서 폴리노미얼 틀린 걸 보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는데 프로버가 마지막 단계에서 pn tilde x를 보냈는데 얘가 pnx랑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원래 베리파이가 뭘 체크해요?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p를 가지고 r1, r2 하고 rn 해서 이게 pn tilde rn인지 계산하죠. 마지막 단계에서 원래 프로토콜상에서 자기가 받은 pnx에 대해서 rn을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주어져 있는 폴리노미얼의 r1부터 rn 넣은 거랑 같은지 체크해보죠. 이 값이 뭐랑 같다고 했었죠? 만약에 우리가 프로토콜 그냥 제대로 따랐으면 저 값은 pn rn이랑 원래 같은 거죠. pnx는 제대로 된 거고 pn tilde x는 지금 치팅 프로버죠. 그래서 pn rn이랑 같은 건데 이 값이 pn tilde rn이랑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치팅 프로버가 pn이랑 pn tilde x를 서로 다른 걸 준 거죠. 그러니까 pnx는 원래 제대로 된 거고 pn tilde x는 치팅 프로버가 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 치팅 프로버는 pn tilde x를 엉뚱하게 줬는데 그런데 다른 데도 베리파이어가 랜덤하게 r을 뽑았더니 이 두 개가 같아진 거죠. 저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값을 넣었더니 같아져. 저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거랑 뭐랑 같아요? 이거는 뭐랑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요거랑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얘를 보면 예를 들어서 pn tilde x 빼기 pnx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0이 아니에요? 두 개가 다르면 0이 아니죠. 당연히 0이 아닌 어떤 다항식이겠죠. 몇 차 다항식이에요? 기껏해요? m차? 네, 이거는 m차 다항식, m차. 또는 뭐 디그리 p라고 쓰면 되겠죠. 디그리 p. 그렇죠? p의 차수. m차 다항식이에요. 근데 m차 다항식은 지금 이건 0은 아니죠. 당연히 0이 아닌데. 그런데 저기 x에다 랜덤하게 막 0이 아닌데 x에다 값을 주면 이걸 우리가 뭐 fx로 쓰면 fx는 당연히 지금 0이 아니죠. 어떤 0이 아닌 방식인데 fx 자리에다 뭔가를 딱 집어넣더니 이게 0이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fx는 0이 아닌데 x 자리에다 뭔가를 갖고 있더니 0이 나와요. 그 x를 뭐라 불러요? 그
근이라고 그러죠. 루트. 이게 근이죠. 머리 근이잖아요. 해잖아요. 그렇죠? 그럼 폴리노미얼 주어질 때 거기에 어떤 것도 집어넣어서 여기 나오는 것도 해라고 그러죠. 자, 끓이겠지 몇 개요? 많아봤자? 이게 몇십 원씩 시켜야 거죠. 그래서 저거에 해는 많아봤자 D개예요. 로그 디그리. 네. 따라서 넘버 오브 루트는 디그리개고. 자, 그런데 R은 어느 범위에서 우리가 뽑아요? R은 우리가 필드에서 뽑죠. 그렇죠? 필드의 사이즈가 지금 얼마예요? Q로 한 거죠. 그렇죠? 큐빅, 그러니까 2의 128승 뭐 이런 식으로 큐빅을 뽑아요. 그러면 랜덤하게 어떤 값 하나 뽑았는데 그게 우연히 그리대로 한 개가 얼마일까요? Q분의 Q였어. 랜덤하게 뽑았더니 그게 여기 되는 거는 확률이 Q분의 디그리 P만큼 되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 값은 얼마예요? 마지막 게 치팅 프로버가 옳지 않은 걸 줬는데 그게 통과될 확률은 얼마예요? Q분의 디그리 P가 나오는 거죠. Q분의 디그리 P는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서로 달라가지고 항등식이 아닌데 우연히 우리가 랜덤을 뽑았더니 그게 근이 돼가지고 통과될 수 있어요. 확률은 저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보이려고 했던 거는 이 위에 이 관계식을 보려고 했는데 J가 N인 경우 이 식이 맞아요? J가 N인 경우 J에다 N을 넣으면 오른쪽 거는 맞죠? J에다 N을 넣으면 이거는 2N이죠. 그렇죠? 왼쪽 거는 N을 넣으면 지워지고 Q분의 Q죠. 그래서 J가 N인 경우에 요건데 요게 맞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였죠. J가 N인 경우에는 맞는 게 됐어요. 이제 보여드릴게. 점화식을 보면 되겠죠. 인덕티브 스텝. 위닝할 probability는 우리가 J 스텝에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J-1에서 성립한다고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J에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쓰겠죠. Q분의 M-J 플러스 1 디그리 P 더하기 위닝 EJ EN.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쓸 거고 그대로 그냥 카피할 거고 이 뒤쪽 부분을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이 J-1 사건을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성공을 하는데 얘가 아닌 경우에 성공하는 거. 아닌 경우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공하는데 이 J인 경우에 성공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나올 거예요. 사건 하나가 요거 아니면 저거죠. 그러니까 J-3 스텝에서 치팅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 맞는 걸 보내주고 틀린 거 보내주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걸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J-3 스텝에서 치팅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프로그램가 J-3 스텝에서 치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로.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이쪽이죠. 치팅하는 경우. 치팅하는 경우에 그런데 베리파이를 통과하는 확률은 얼마일까?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프루버가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루버가 j-1번째 pj-1번째 x를 보내주는데 치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팅은 pj1 치팅 프루프는 폴리노미얼은 원래 거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틀린 걸 보내준 거예요. j-1에서. 그런데 이게 통과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보내줬는데 베리파이는 뭘 체크할 거냐면 pj-1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j-1번째는 지금 치팅을 보내줬죠. 그 다음에 j-번째는 제대로 된 걸 보내줬죠. 그래서 j-1번째는 치팅을 보내주고 그 다음 번부터는 맞는 걸 보내줘. 그러면 베리파이가 이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받을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뭘 받게 되냐면 P 뭐 얘가 뭔가를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또 받게 되는 게 PJX를 받겠죠. 그렇죠? 원래 프로토콜 상에서는 치팅 프로브가 J 번째는 치팅을 안 하고 J-1번째만 치팅을 하니까. 그래서 얘 베리파이가 이제 뭘 체크할 거냐면 PJ에다가 0 넣은 거랑 PJ에다가 1 넣은 게 뭐랑 같은 체크예요? 앞에서 받은 PJ-1 tilda X 그 자리에 RJ-1 이런 거랑 같은지를 체크하죠. 그렇죠? 물론 이게 제대로 된 거였으면 치팅이 아니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치팅이 아니었으면 이건 성립하죠. 그렇죠? 치팅이 아니었으면 성립하는데 치팅을 보낸 거잖아요. 지금 치팅을 보냈으니까 지금 J-tilda R-J-1이랑 PJ-1 RJ-1이 같은 거죠. 지금 같게 되는 확률이에요. 지금. 그런데 얘가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J-1번째 PJX랑 J-X랑 다른 걸 보내준데 거기에 랜덤하게 RJ-였더니 같아질 확률 얼마예요? 자, PJ-X는 디그리가 있겠죠? 디그리 P 있고요. 커봤자. 그러면 P의 개수도 많아봤자 디그리 P겠죠? 그리고 뽑을 수 있는 가디에서는 R은 Q개가 있죠? 228선. Q개 중에서 해만 디그리입니다. 그만큼이 기껏해야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 이걸 그대로 쓰고 이 빨간색은 기껏해야 Q분의 디그리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다 됐죠? 이거 두 개 더하면 Q분의 n-j-1 더하기 1 그래서
J 때 성립하면 J-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였죠. 지금 끝났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저 확률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했고, 저게 성립하면 J가 1일 때를 따져보면, 그러면 1일 때 넣어보면 Q분의 M 마이너스 Q분의 N 곱하기 디그리 P, 그 다음에 더하기 오른쪽 변은 0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1일 때는 Q분의 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이 나누죠. 이렇게 나눈 걸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운드 디스 에러는 저거 Q분의 N 디그리 P. 저 간단하게 보면 여기 n번에서 여기 n이 들어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랜덤하게 숫자를 뽑았는데 그게 우연히 0이 될 수 있는 그 근의 근의 개수, 그 확률이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썸책 프로토콜이 끝났어요. 썸책 프로토콜은 간단하죠. 변수가 쭉 있으면 변수 하나씩 우리가 랜덤으로 채워가는 거고, 우연히 그 랜덤이 수식이 다른 걸 보냈는데도 같아지면은 사운드에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랜덤이 우연히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거죠. 큰 배수 뽑기에서. 그래서 이제 썸책 프로토 끝났고,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 썸책 프로토콜은 요약하면 이런 거죠. 프루버가 있으면 프루버랑 베리파이어가 뭐 set problem 이런 거 보면 수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토콜 시작할 때 어리스메타이제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루버가 필드를 위해서 프라임 큐를 선택을 해서 이제 보내주겠죠. 그래서 프로랑 베리파이어는 이제 큐라는 값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래야지 필드가 정해져야지 이제 프로토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큐는 꽤 큰 숫자이겠죠. 꽤 큰 숫자일 거예요. 뭐 122에 128성 뭐 이런 식으로 꽤 큰 숫자.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되겠죠. 이 정도 돼야 되겠죠. n의 익스포넨셜 정도 되면. 그래서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베리파이는 당연히 q가 프라임인지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어리스메타이제이션 할 거고, 물론 프로보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썸책을 막 돌리겠죠. 썸책 프로토콜을 돌려서 이 값이 0인지를 체크하겠죠. 이제 주고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게 끝나고 나면 베리파이어는 이거의 합이 0인 걸 알 수 있고, 이게 0이란 얘기는 파일을 만족하는 그런 불린 값은 없다. 그래서 onset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썸책 프로토콜 했고, 썸책 프로토콜 가지고 우리가 onset을 이피션트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딱 보면 썸책 프로토콜은 썸 값이 0인 거를 체크하는 건 아니죠, 사실. 썸 값이 0일 수도 있고, 0을 체크할 수도 있고, 1을 체크할 수도 있고, 2를 체크할 수도 있고, 아무나 다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썸책 프로토콜은 onset보다 더 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썸책 프로토콜은 셋을 넘어서서 onset을 넘어서서 카운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카운트 문제를. 카운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셋에 대한 onset 이런 게 아니라 셋에 대한 카운트 문제. 카운팅 셋. 그러니까 셋을 만족하는 요 수식, 불린 수식이 있는데
그걸 만족하는 해가 몇 개다. 훨씬 더 제너럴한 거죠. 그래서 기본 수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값이 파일을 만족하느냐. 요거가 카운팅 셋이에요. 그래서 셋 문제나 언셋 문제는 카운팅 셋의 스페셜 케이스죠. 그래서 언셋 문제 같은 경우 카운팅 셋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그냥 셋 문제는 카운팅 셋이 0보다 큰 경우. 그래서 그래 이제 쓰면 샵 파이라고 하는 건 뭐랑 같은 거냐면 그냥 우리가 만든 이 폴리노미얼 A1부터 AN 요 썸이 썸을 세는 거죠. 저 썸 값이 얼마다 하는 걸 체크하는 게 저게 카운팅 문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카운팅 셋은 그럼 우리가 지금 MP 문제 정했었죠. 그다음에 코MP도 정했었죠. 그럼 또 다른 문제도 할 수 있겠죠. MP는 있다. 코MP는 없다. 그다음에 카운팅은 몇 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샤피라고 얘기해요. 샤피. 그래서 폴리노멜 베리파이가 폴리노멜만 보는데 근데 이제 값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 샤피라고 그러고 샵 셋 문제는 당연히 이 샤피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컴플리트한 문제죠. 마치 셋이 MP에서 컴플리트하고 언셋이 코MP에서 컴플리트하듯이 샵셋은 모든 샤피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P가 있고 그다음에 코MP가 있는데 없다. MP가 어려운지 코MP가 어려운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아직. 그래서 뭐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두 개 사이에는 P가 들어가 있고 이 바깥에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샤피죠. 샤피가 0. 그러니까 카운트했는데 해답이 0이다. 이게 코MP입니다. 샤피가 훨씬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문제. 근데 이 샤피도 우리가 썸책 프로토콜 금방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IP는 샤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보면 OMP, 물론 MP도 포함되고 MP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포함이 돼서 어디에 포함되냐면 당연히 샤피에 포함이 돼요. 이렇게 쓸게요. 샤피. 이제 저거는 뭐냐면 베리파이가 폴리노멜 시간에 샤피를 체크하는 거고 이거는 다 인터랙티브 프로토콜로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이 안에도 또 뭐 딴 것도 막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셈 문제에서 보면 셈 문제 보면 x1, x2 있고 막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수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죠. 이게 1이 되게 하는 x1부터 x2, x3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existing x1, x2 해서 xn이 에 대해서 set x1, x2 요게 1이 되게 하는 그런 x1부터 xn이 있느냐 이게 셈 문제죠. 그 다음에 언셈 문제는 어떻게 돼요? 언셈 문제는 모든 x1, x2, xn에 대해서 요 값이 0이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게 언셋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셋이고 이게 언셈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이그지스팅 또는 올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막 모든 변수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그지 x가 x1에 이그지스팅하고 뭐 x2는 all, for all, 그다음에 뭐 x3는 이그지스팅, 뭐 x4는 for all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퀀티파이를 막 붙일 수 있어요.
문제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만족되는 게 있느냐 뭐 요걸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폴리노미얼 타임 하이어라키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퀀티파이어를 막 붙여서 이 퀀티파이어 붙인 게 코엠피나 MP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고 카운팅보다는 쉬운 문제. 그래서 이것도 폴리노미얼 하이어라키 이것도 이 사이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는 뭐 저런 식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기억했던 카운팅 문제 내가 몇 개다 이거 세는 게 선체 프로토콜로 금방 하신다. 선체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프로토콜 자체를 배우고 있어야지 선체 프로토콜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 선체 가격이라고 있죠. 선체 프로토콜은 저희가 맞다는 것만 사운드에서 체크했고 선체 가격으로 들어가면 저기는 말레이즈 익스펙션 하죠. 저건 이제 말레이즈 익스펙션 할 건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거요 맞다라고 설득하시는 처음에 있어 확률이 대단히 적용되고 다음에 썸이 있으면 그 프로토콜을 보내면 맞았으면 뭐였는지 익스펙트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상황을 치고 그리고 썸체 만들어서 할수 있고 뭐 이제 썸체 프로토콜 보면 되게 괜찮죠.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계속 여러 가지 결국이 나오기 때문에 썸체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